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진짜 많이 웃었던 뉴스가 그 노원 가불병이 이제 가불로 개편이 되면서 그 이준석이 그 출마하는 주역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준석이 페북에다가 신천지구 모호관에 나 한 달간 쉰다고 하고 페북을 닫아버렸어. 그러더니 몇 시간 있다가 이 사람이 또 열었어요. 그러면서 노원 가불병이 가불로 개편되어서 을이 없어지는 겁니다. 을이 둘로 갈라져서 기존 갑과 병으로 붙는 겁니다. 선거구가 없어진다고 비상인 게 아니라 1.5배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대상이 늘어나서 비상인 겁니다. 야, 근데 이 사람 공천 받았나요? 그러면서 맨 밑에다 뭐라 썼냐면, 노원구민 여러분, 인구를 65만에서 53만까지 떨어뜨린 자들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합시다! 네. 그리고 난리를 쳤는데 그 밑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네요. 인구로는 전국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송파구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전통의 강호였으나 2013년 들어서 인구가 60만 밑으로 내려왔고 이후 대구, 달서구 같은 서울 산하 자치구인 강서구에도 밀렸고 이제는 강남구에도 밀렸다. 네, 2013년에 60만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박근혜 때거든. 그러니까 박근혜 키즈가 박근혜를 심판하겠다고? 얘 진짜 약간 좀 찐따 같아. 얘는 진짜 학벌하고 입 하나 터는 거 제주로, 진짜 이런 애는 평생 정치 낭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50까지 쭉 출마하라고 뭐 그렇게 써있었나?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웃었네요. 네, 어저께 정말 희한한 뉴스가 뭐였냐면, 이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거를 반려해버렸어요. 한마디로 기각해버린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신천지 신도의 명단이 누락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고의성이 불분명하다. 이게 이유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범인도, 어떤 피의자나, 그 잠재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도 고의성이 불분명하면 영장이 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표창장 가지고 압수수색을 70에서 100건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마음으로 한 거니? 중학생 일기장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한당, 이 핑크당이랑 이 윤석열이 불을 지폈어요. 어저께 그 권성동이 추미애 장관 불러다 놓고 압수수색 왜 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압수수색하면 나한테 반드시 보고하라 하면서 압수수색 안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신중해야 된다고. 방역에 철저해야 된다고. 압수수색하지 말고 마스크 그냥 풀어주라고. 헛소리를 계속하거든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구지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가까운 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신천지에 압수수색이 돼서 경찰이 수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제 모든 뉴스가 신천지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얘네가 이것만은 막겠다라는 거지. 왜냐? 얘네는 지금 빨리 신천지에서 탈출하고 싶거든.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그 신천지에 뭐 이만희가 받은 말 표창장이 나오고 증서가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동영상이 나오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 경남지사 했던 김태호가 이만희한테 보낸 표창장까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핑크당이랑 이 신천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만약에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이 신천지의 이 명단이 나올 경우에는 이 검찰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특히 이 신천지가 법조인들이나 검찰들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요. 특히 이 대구라는 지역은 이 검찰과 이 경찰 공무원들과 이 정치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데 그쪽 지역 유지들하고. 게다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윤석열이라는 성격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랑 직접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면 그렇게 감정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를 정말 개인적으로 개망신을 주잖아요. 저는 조국도 어떤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그 감정에 의해서 저는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신천지를 핑크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핑크당과 이게 커넥션이 드러날까봐? 곽상도 같은 애들의 그 검찰 커넥션이 드러날까봐? 저는 이 사람이 이 정도 수준 때문에 이 진짜 85%의 국민이, 86%의 국민이 압수수색을 압도적으로 찬성하는데도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반려하면서 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 가족이나 측근, 가까운 측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이 경제 파탄이나 친중 정부나 이 현 정부의 무능, 장관들의 무능, 이쪽으로 경제 파탄, 이쪽으로 이 사람이 이걸 물고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휩쓸려지지 않기 위해서 신천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개인과 개인 그 가족과 관련된 그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당연히 핑크당이 성공해야 그 검찰개혁도 다 뒤로 밀어가고 자기의 힘이 생기겠죠? 예, 근데 윤석열은 모르는 게 있어. 윤석열은 철저하게 버려줄 것이다. 저쪽 세력에 의해서. 때가 되면. 절대로 윤석열을 대권으로 올려줄 사람들이 아니다. 저 종자들은. 본인만 모르고 있지. 무식하니까. 네, 정신 차려라잉. 그리고 이 윤석열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지사나 추미애 장관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세게 비판해야 된다. 지자체장으로서 세게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제대로 비판하면서 이걸 추진해 나가면은 제가 볼 때 대권은 가까이 온다. 진짜 우리 그 민주당 그 출신들의 그 지자체 그 단체장들의 그 활약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는 진짜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고, 와, 진짜 속 풀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대단합니다. 네, 오늘 그 뉴스공장에서 그 윤소아 의원이 나오는데, 윤소아 의원은 되게 뜨뜻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딱히 이 비례정당, 연립비례정당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느껴지죠. 왜 굳이 이득이 없는데 왜 하냐? 우리라고 뭐 자한당 그렇게 그 핑크당 가만 놔두고 싶었겠냐? 저는 말은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마음이 막을 마음이 있었다면 4+1이 합쳐서라도 정당해산 신청을 빨리 하든가 선관위한테 난리를 치든가 헌재에 보내거나 난리를 뭔가 했었어야 되잖아. 아니면 법무부 장관한테 빨리 이거 정당해산 하라고.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다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급하니까는 연립정당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도 지금 정의당은 뜨뜻미지근해요. 왜? 정의당은 시간 끌면 민주당 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왜?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선택이 없잖아요. 선택이라는 게 사실 옵션이 없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만든 민주당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너무 진짜 속 터집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연마하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잖아요. 에? 시간이 없어. 지금 민주당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일당되는 법. 절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고 단 한 석이라도 이 저 핑크당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 자한당이 지역구에서 폭망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게 그 미래한국당이 지지율이 폭망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져가는 그 비례대표의 숫자가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반드시 지역구에서 최소한 과반과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받으면은 민주당은 1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차피 비례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은 지역구에 올인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비례를 만들 수 있는 이 정당들한테 주고 이 비례 정당들이 민주당의 지역구를 같이 도와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어떤 스크럼을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가져야 될 그 마음 자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비례전당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열린민주당의 그 정봉주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빨리 손을 잡아야 된다. 함께 한다라는 선언을 빨리 하는 게 좋다. 둘이 합쳤을 때 이 정말 봉주 혜원 크로스 시너지는 진짜 거의 제가 볼 때는 핵융합 수준이에요. 진짜 완전히 여론을 빨아들일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안에는 저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을 위하여 이 플랫폼 정당까지 같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민주당이 지금 이 세력이 만든 이 플랫폼이나 이 테이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10씩 나누던 777로 나누던 이 의석은 조율할 수 있죠. 예. 그런 다음에 민주당이 지역구에 올인하고 저들에게 지역구를 그 비례당 뭐 7석이든 10석만 빼놓고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례정당은 그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 지역구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비례정당이나 열린민주당은 총선 기간 내에 왜 시민의 정당이 이토록 절실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그 이유와 명분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여론몰이를 일으키면은 그 시너지 효과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클 겁니다. 그래서 타겟팅을 명확하게 검찰, 기레기, 이 핑크당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여론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핑크당이 일당을 한다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의 지성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혹성탈출2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촛불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소위 민주세력이나 이 진보 개혁 세력들이 나설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사실 이름도 거창하지만 그냥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당이든 뭐든 저 사람들이 다 하나의 플랫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진짜 one for all, all for one 그 삼총사에 나오는 절이자 하나를 위한 전부, 전부를 위한 하나. 그렇게 해서 단일의 시민정당이 출연해서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국민들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의당이나 언론들이 만들어낸 중도층이 떠날 거라는 프레임, 중도층은 허상이에요. 포기하세요. 좋지도 않아요. 2016년에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광주 가면 망한다고 해서 언론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광주에서 어떻게 환영받았나요? 그리고 지지율이 어떻게 올랐나요? 그래서 끝내 민주당이 승리했잖아요. 그게 김종인 덕분이에요? 민주당 승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당대표의 희생이었지? 사람들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원하고 호남에서 원하는지 몰랐던 거잖아요. 사람들 언론에 가려서. 다시 또 저 사람들이 사람 눈을 가리거든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두려움만 이겨낸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좀 갈라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의 그 세력들을 규합하면서. 근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를 지키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 손혜원 의원이나 정봉주 의원이나 이 시민을 위하여나 다 같이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랑.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진짜 그런 정당들이 만약에 총선 이후에 이렇게 국회에 진출을 해서 정말 민주당이랑 같이 싸워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맨날 개국 보는 소송 걸고 유튜버들은 막 단결해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여론전 해주고 커뮤니티 같이 다 퍼나르면서 여론전 해주고 그럼 우리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없잖아요. 민주당도 너무 움직이지 않고. 정의당도 정말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표를 갉아먹으려고 할 생각이 아니라 저 당을 어떻게 해서든지 3당, 4당으로 만들까 고민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찾아야지. 그래서 국민의 힘을 얻어야지. 어디서 어부지리로 감 떨어지기 바라나 이거지. 네,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들이 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나는 저들이 이긴다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저런 수준의 정당이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저 당을 일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언론이나 저 입진보들이나 검찰이나 저 세력들한테 우리는 굴복당할 수 없다. 전 정의당도 제발 합류해라. 이 시대 정신에.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